자, 이 운동과 충돌 관련된 기출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2028년 11월 고1 통합각 20번 문제고요. 그림 가나와 같이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하는 질량 M인 물체가 각각 서로 다른 벽과 충돌한 후 정지하였다. 물체가 벽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해서 힘을 받는 시간을 각각 델타 T가 델타 T나라고 했을 때 이 걸린 시간은 가가 이렇게 더 길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요. 가나에서 물체가 벽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가에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mv다 했는데요. 가에서 얘는 그 질량 m, 속도 v로 움직이다가 정지했죠. 그래서 운동량이 mv에서 0으로 바뀌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mv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니은,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했는데,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싸가지는 없다 그랬죠. 하나가 평균인과 시간을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mv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0이 되었습니다.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죠. 따라서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맛있겠네요. 자, 디귿.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했는데요. 자, 평균 힘 곱하기 시간 한 게 충격량인데, 이 문제는 지금 충격량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 받는 평균 힘을 F가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충돌 시간 곱하면 가가 받는 충격량이고요. 요건 나가 받는 충격량과 같죠? 그래서 나가 받는 평균 힘 곱하기 나가 충돌하는 시간, 나가 힘을 받는 시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야 이거? 야, 에어플레이가 있어? 에어플레이가 어디 있어? 미안해. 이제 보입니까? 하필 딱 거기를 가렸네. 예,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러니까 지금 가가 힘을 받는 시간이 나가 힘을 받는 시간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힘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힘은 나 쪽이 더 크게 받겠죠. 그래야지 작은 값 곱하기 큰 값은 큰 값 곱하기 작은 값, 이렇게 해서 등식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죠. 기억이 맞아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2번 문제입니다. 2019년 3월 고2 물리학원 6번 문제고요. 다음은 수레의 충돌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 그림과 같이 힘 센서를 장착한 수레를 벽에 충돌시키고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는 힘을 측정한다. 벽 앞에 스펀지를 설치하고 과정가를 수행한다. 실험 결과를 보면 가의 그래프 아래 면적,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이죠. 이거는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됩니다. 그게 S가이고요. 나의 그래프 아래 면적을 S나라고 두었는데, 이 S가가 S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두 수레의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이 수레를 그냥 딱딱한 벽에 충돌시켰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쾅 하고 좀 뒤로 빠른 속도로 되튕겨 나가요. 근데 스펀지 같은 게 있으면은 쾅 부딪히고 멈추거나 튕겨 나가더라도
살짝 튕겨나가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얘가 요 갈 때는 왼쪽으로 운동량이 mv예요. 그리고 충돌하고 나서는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되죠. 생기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을 서로 뺀 거거든요. 근데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의 방향이 반대면 이 두 개를 빼면 그 크기는 두 운동량을 더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되튕겨 나온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벽은 아마 되튕겨 나온 속도가 더 빨랐었고, 푹신푹신한 스펀지에 박으면 되튕겨 나온 속도가 느려서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딱딱한 벽에 충돌했을 때가 더 큰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S가는 가에서 수레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면적은 충격량이고 충격량은 곧 수레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습니다. 자, 니은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면적이죠. 근데 그 면적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다음 디귿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객관식 문제면요. 그냥 그래프를 쓱 보면 돼요. 보면 전체적으로 힘이 크게 받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가 쪽이죠. 그러니까 가가 더 큰 힘을 받는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술형에는 그렇게 답을 쓸 수는 없죠. 딱 봐도 가가 힘이 크니까 가가 크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식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시간 변화량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이거든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충격량은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면적이 주어졌으니까 이걸로 한번 비교해 보면 요 S의 경우에는 가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크죠? 이건 문제에서 주어졌죠? 가가 더 크죠. 그다음에 충돌 시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충돌 시간 가는 충돌 시간이 이만큼입니다. 나는 충돌 시간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가나 중에서 충돌 시간이 더 긴 쪽은 나가 충돌 시간이 더 깁니다. 그럼 가 입장에서 보면 이 평균 힘을 구하는 데 있어서 분자는 크죠. 분모는 작아요. 그럼 둘 다 요 값이 클 조건이죠.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가가 받는 힘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디 다 맞아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고2물리학원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학생 ABC가 자동차의 안전장치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범퍼는 매우 단단해서 충돌해도 찌그러지지 않아. 이러면 안 되죠. 찌그러지 않을 부분은 요 사람이 타고 있는 근처인 요 부분이 찌그러지면 안 되고요. 요 부분은 적당히 찌그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MV로 가다가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틀렸죠. 자 B A 틀렸다. A 물 좀 닦고요. 자 B 안전띠는 급정거할 때 관성에 의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동차는 속도가 줄어들지만 승객은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앞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때 안전띠가 힘을 줘서 속도를 느리게 자동차의 속도와 맞춰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C 에어백은 탑승자에게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해주죠. MV에서 0이 될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줘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BC 카드가 답이 되겠다. BC 카드. 농담 하나 빠졌습니다. 답이 4번이니까 4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4번은 답이 5번이겠죠? 5번 문제로 가야 되니까.
자, 4번 2019년 3월 고위물리학원 20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가는 자동차 AB가 기준선 P를 각각 VA, VB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란은 가의 순간부터 서로 나란한 직선 경로를 따라 기준선 Q에 도달할 때까지 A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B의 질량을 각각 MA, MB라고 할 때 MA 나누기 MB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운동량은요, 각각의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속도를 같은 문자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의 문자를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한번 두어 볼게요. 그러면 A는 요 L만큼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여기 Q까지 가는 데까지만 그래프를 그려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3t까지 그려져 있으니까 A는 L까지 가는데 3t가 걸립니다. 그래서 A의 속력은 3t분의 L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똑같은 원리로 B는 L이라는 거리를 t 동안에 갔죠. 그래서 속력이 t분의 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울 때 이제 좀 동일한 형태의 문자로 식을 세울 수 있어서 연립하는 과정이 좀 간단해지죠. 그러면 A의 운동량은 A의 질량 곱하기 A의 속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MA 곱하기 3t분의 L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B의 운동량 P는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죠. 그래서 MB 곱하기 t분의 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서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값을 A라고 합시다. 그럼 요 값도 A죠. 그럼 A는 A라는 식입니다. 그럼 요 값을 B라고 합시다. 그럼 요 값도 B죠. 그럼 B는 B입니다. 그러면 A 나누기 B는 A 나누기 B하고 같겠죠. 그래서 좌변은 좌변으로 나누고 우변은 우변으로 나눠도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게 물리학에서는 자주 쓰이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나누어 볼게요. 왜냐하면 MA 나누기 MB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면 그 꼬라지가 그 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도 LL 날라가죠. TT 날라가죠. PP 날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식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3분의 1 MA 나누기 MB는 2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곱해주면 되죠? 3을 곱해주면 6이 되죠. 요게 MA 나누기 MB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6번. 5번이 진짜 답이네요.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5번 다음은 6번이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죠. 뭐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눈물 좀 다시 닦고요. 자, 5번 문제입니다. 2019년 6월 고위물리학원 3번 문제고요. 그림은 정지한 휴지를 갑자기 당겼을 때 휴지가 풀리지 않고 끊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죠? 이게 천천히 잡아당기면 안 끊어지지만 갑자기 확 잡아당기면 끊어지죠. 그 이유는 요 정지해 있는 휴지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잡아당기면 요 정지 상태가 잘 변하지 않아서 요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현상, 즉 관성과 관련된 현상, 즉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관련된 현상으로 오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정지해 있는 옷을 털면 옷에 있는 먼지가 떨어져요. 자,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좀 요 옷과 함께 먼지가 같이 정지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옷을 치면 먼지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옷만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옷하고 먼지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바람에 의해서 먼지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던 먼지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관성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니은 정지한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면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뒤쪽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이건 정지한 승객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관성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디귿 수영 선수가 손과 발을 손과 발로 물을 뒤로 밀면 물은 손과 발을 앞으로 밉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가 속력이 빨라지죠. 이건 작용 반작용 뉴턴 제3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피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2019년 11월 9일 통합각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에어백이 탑승자를 보호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탑승자에게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작게 해준다. 요게 이제 이 단원에서 나오는 가장 많은 종류의 원리죠. 힘과 시간의 곱인 추경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근데 에어백이 터지나 안 터지나 MV로 가던 사람이 멈추는 것은 매한 가지죠. 그래서 요거는 일정해요. 근데 에어백이 터지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로 푹신푹신한 것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보면 자동차의 범퍼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렇진 않죠. 하지만 잘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죠. 그리고 태권도 선수의 보호대, 물론 제 배도 푹신푹신하지만요, 이 보호대가 더 푹신푹신해서 MV로 날려온 발이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좀 벌어줍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줄어들죠. 경기장의 매트도 푹신푹신하죠. MV로 떨어져서 0으로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매트가 있으면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디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7번 2019년 11월 9일 통합각 20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벽과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와 벽의 충돌 시간은 t이고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s입니다. 요거는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하고 같겠죠. 자, 기억.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mv인데요. m은 일정하죠. 근데 충돌하면서 v는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다가 0이 되죠. 그래서 운동량은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요런 폭이 나오면 땡큐죠. 면적으로 바로 주어졌잖아요. S입니다.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요, 평균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이 충격량 S입니다. 평균 힘은 T분의 S가 되겠죠.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2020년 3월 고2 물리학원 1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빨대 속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불어서, 일본어 아니고요, 불어서 발사시킨다. 표는 물체 ABC의 질량과 각 물체와 빨대를 빠져나온 순간의 속력을 나타낸 겁니다. 예. ABC가 빨대 속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IA, IB, IC라고 할 때 그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을 했네요. 자, 충격량 구하는 방법 세 가지라 그랬죠? 평균 힘 곱하기 시간,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그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지금 처음 운동량은 정지 상태였으니까 0이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하면 결국에 나중 운동량 빼기 0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이 곧 충격량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충격량이 3mv 빼기 0, B는 충격량이 2mv 빼기 0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C는 충격량이 4mv 빼기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크죠?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A, 그 다음에 B. 그래서 택시가 답이 되겠습니다. CAB 택시.
야, 눈물이 많이 나네. 자, 아이고 앞으로도 몇 개 남았는데 왜 하면 졌나? 자, 9번 2020년 3월 고2물리학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높이뛰기용 매트보다 장대 높이뛰기용 매트가 더 두꺼운 이유에 대해 학생이 추론한 과정입니다. 두 선수의 질량이 같을 때 안전을 위해 선수가 매트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특정 값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값, 이게 기준이 되는 값이니까 이 값은 일정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최소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선수 중 충돌 직전 기억이 큰 니은 선수가 매트와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둘 다 결국에 매트하고 충돌해서는 멈추죠. 그럼 충격량이 크려면 충돌 전 운동량이 커야 됩니다. 근데 두 선수는 질량이 같으니까 충돌 전 속도가 큰 쪽이 충돌 전 운동량이 크겠죠. 그러면 충돌 전 속도가 큰 녀석은 더 높이서 떨어지는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충돌 직전 속력이 크거나 혹은 충돌 직전 속도의 크기가 크다 혹은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가 크다,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 있는 것은 그 중에 운동량의 크기가 있네요. 그래서 기억으로 이게 적절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큰 녀석이 어디에 누구예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매트와의 충돌 과정에서 두 선수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같으려면 매트로부터 힘을 받는 시간은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뛰기 선수보다 디귿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평균 힘의 크기는 결국에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시간분의 충격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시간분의 충격량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근데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장대 높이뛰기 선수하고 높이뛰기 선수 중에 누가 더 컸죠? 충격량은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더 컸죠. 충돌 전 속도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러면 장대 높이뛰기 선수나 높이뛰기 선수나 요 힘이 같으려면요. 힘이 같으려면 큰 수는 큰 수로 나누고 작은 수는 작은 수로 나눠야지 그 크기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모가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커요. 그럼 분자가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더 커요. 그럼 분모도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더 커야지 똑같은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충격량이 큰 녀석이 충돌 시간이 길어야지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고2 물리학원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무거운 추를 실 A에 매달고 추의 아래에 매단 실 B를 갑자기 당겼더니 B가 끊어졌다. 추가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관성이죠. 요 관성과 관련된 현상, 즉 뉴턴 제1법칙과 관련된 현상을 골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요 실험은요, 그 관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실험이에요. 얘를 재빨리 잡아당기면 A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B에 큰 힘이 걸려가지고 B가 끊어집니다. 근데 이 실험을 좀 달리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요거를 이번에는 재빨리 잡아당기지 않고 천천히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잡아당기면 B에는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만 걸리게 되는데 A에는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에다가 요 추의 무게까지 더해져요. 그래서 A에 가해지는 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잡아당기면 얘가 끊기고요. 빨리 잡아당기면 이쪽이 끊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관성과 관련된 현상 한번 찾아볼까요?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면 승객은 정지 상태에 있다가 정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버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뒤로 이렇게 쏠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지했던 승객이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관성과 관련된 현상이고요.
종이를 빠르게 잡아당기면 종이 위에 놓인 동전이 컵 속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정지했던 동전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래 받치고 있는 종이가 사라지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것도 관성이고요. 근데 풍선 속 공기가 빠지면서 풍선은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공기를 뒤로 밀면 공기가 풍선을 앞으로 밀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뉴턴 제3법칙과 관련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기니 피그가 답이 되겠네요. 두 마리째네요. 하하하. 자, 11번. 2020년 11월 9일 통합과학 1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충돌과 관련된 과학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와 같은 원리가 이용되는 안전장치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푹신푹신한 거 다 찾으면 되겠죠? 다 푹신푹신해 보이네요.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동차 에어백 사람이 MV로 가다가 사고 나면 0이 됩니다. 근데 에어백이 터지나 안 터지나 운동량의 변화량은 MV죠. 하지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균 힘이 줄어듭니다. 요 머리 보호대, 머리 보호대를 하고 맞으나 안 하고 맞으나 MV로 날라온 발이 0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걸 달고 있으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서 평균 힘이 줄어들죠. 구조형 매트도 마찬가지죠. MV로 낙하해서 0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매트가 있으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줄어들죠. 자, 12번 2020년 11월 9일 통합과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1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였더니 물체가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한다. 물체는 스틱으로부터 그래프와 같이 20분의 1초 동안 힘을 받았다. 그래프에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충격량으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죠. 따라서 0초부터 20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요. 운동량이 처음에 0에서 mv 1 곱하기 1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바로 10이죠. 그리고 충격량이니까 힘의 단위인 뉴턴 곱하기 시간의 단위인 초, 이렇게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으로 적절한 것은 10 뉴턴 초고요. 그리고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은요, 이제 식 세우면 되죠.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은 20분의 1초죠.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과 같습니다. 그건 이미 10으로 구했죠. 따라서 F는 200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페이지가 넘어가고 고개도 넘어가네. 제목 물리시간. 제가 지은 시입니다. 옛날에 한때 되게 짧은 시가 유행했거든. 그래서 시가 이렇게 나오고 제목을 맞추는. 그 되게 유명한 인터넷 시인이 있는데 몰라? 이게 시가 이렇게 누구? 되게 짧은 시가 나오는데 그 제목이 퀴즈처럼 이렇게 나와. 되게 재밌어 시들이. 자, 13번 2021년 3월 고2물리학원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수평인 얼음판 위에 아이스하키 퍽이 욕한 거 아닙니다. 골대를 뚫고 벽에 박혀 정지할 때까지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란은 퍽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구간 1, 2는 퍽이 각각 골대,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 구간이다. 퍽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에서 받는 평균 힘이 F라면 2에서 받는 평균 힘은 2배니까 2F가 되겠죠. 퍽이 벽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요 그래프에서 보면 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충돌이 있죠. 두 번의 충돌이 있고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운 식은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것 같다 라는 식이죠. 그래서 충돌 1과 충돌 2에 대해서 이 식을 세워서 연립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는 정확하게 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식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충격량도 부호가 있어요. 운동량도 부호가 있어요. 이 부호를 정확하게 써야지 식이 제대로 쓰지는 겁니다. 그러면 충격량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충격량의 부호는 힘의 부호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힘의 부호의 의미는 뭐냐? 그 물체가 힘을 받는 방향이 그 부호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은 어떻게 되느냐? 운동량의 부호는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속도의 방향이 부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어느 걸 플러스로 하고 어느 걸 마이너스로 할지. 그러니까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지 왼쪽을 마이너스로 할지 플러스로 할지 정해야 되는데,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요. 물체가 힘을 받는 방향이 확실하게 보인다면 그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요. 그러면 최소한 충격량이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받는 방향을 플러스로 했잖아. 그러면 충격량이 힘을 받는 방향이 충격량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퍽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골대랑 부딪혀요. 그럼 골대로부터 어느 방향 힘을 받아요? 왼쪽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또 퍽이 벽하고 충돌할 때도 어느 방향 힘을 받아요? 왼쪽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줄어들어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퍽이 힘을 받는 왼쪽 방향을 플러스로 둘 거예요. 그래서 자, 퍽의 질량 모릅니다. 그래서 M으로 둘 거고요. 자, 퍽이 처음에는 5V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프를 보고 한 거죠. 골대를 지나고 나면 3V가 됩니다. 그래서 골대를 지나가고 나면 3V가 되고 벽하고 충돌하고 나면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골대하고 충돌하는 동안 그리고 벽하고 충돌하는 동안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골대랑 충돌할 때 받는 힘의 크기는 F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 동안 받고 있느냐? 자, 보세요. 2t 동안 받고 있죠. 그래서 F 곱하기 2t가 1공간에서 받는 충격량이에요. 부호는 플러스일 겁니다. 왜냐하면 플러스가 되게끔 우리가 잡았잖아요. 얘가 힘을 받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2배의 힘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t입니다. t. 자, 요것은 각각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괄호 빼기 괄호를 일단 써놓고 그 괄호 안을 채웁니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면 됩니다. 그럼 골대랑 충돌할 때는 나중 운동량이 m 곱하기 3v죠. 그 크기가요. 근데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그럼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죠. 왼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mv가 됩니다. 자, 골대랑 충돌하기 전에는 오른쪽으로 5mv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처음 운동량은 마이너스 5mv가 됩니다. 요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5mv 빼기 3mv가 되죠. 그래서 2mv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충돌, 벽과의 충돌 볼게요. 충돌 후 운동량 뭐가 됐죠? 0이 되었습니다. 철수 아니고요. 충돌 전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3mv.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3mv.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되죠? 3m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얘와 같다는 식이 하나 있어요. 이걸 기억식이라고 할게요. 기억하세요. 기억식. 요에는 얘와 같다는 식이 있습니다. 이걸 니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좌변은 좌변으로 나누고 우변은 우변으로 나눠도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그렇게 풀 건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어디에 있냐면 요 니은식에 있어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나누는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에 오도록 식을 세우는 게 계산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예, 그래서 기억 나누기 니은은 안 할 거고 니은 나누기 기억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자 FF 날라가죠. 그리고 율곡 날라갑니다. 2니까 MV 이렇게 날라가죠. 그렇게 해서 밑에 거 나누기 위에 거니까 라지 t 나누기 스몰 t는 3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래서 끝났죠. 라지 t는 2분의 3 스몰 t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14번 문제. 2021년 3월 고2물리학원 1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동일한 물체 PQ를 각각 포장 상자 A 또는 B에 넣어서 벽에 충돌시켰더니 충돌 후 상자 안에 있던 P는 깨진 상태로 그리고 Q는 온전한 상태로 정지하였다. 둘 다 정지했네요. 자, 그림 나는 가의 두 상자가 벽에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상자 안에 있던 PQ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각 곡선이 시간축과 이루는 넓이는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를 SS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WS501 문제네요. 값을 잘 모르구나. 자, 그럼 AB 중에서 깨진 P가 들어간 상자는 어느 걸까요? 깨지려면 힘을 더 크게 받았겠죠. 힘이 더 큰 쪽이 어디예요? A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P가 들어있어서 깨지면서 P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Q가 되겠죠. 자, 충돌하는 동안 PQ가 받은 충격의 크기는 SS 같죠? 면적이니까. 벽과 충돌하기 직전 물체의 속력은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둘 다 정지했어요. 충격량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같습니다. 동일한 물체니까 질량 같았겠죠.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이 같으려면 속도도 같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B의 넓은 물체는 Q가 맞죠. 그래서 기D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15번 2021년 11월 고1 통합과학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 ABC가 자전거 헬멧 착용과 관련된 뉴스 내용에 대해 대화하는 비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대화 안 나누죠. 자, 자전거를 탈 때 헬멧과 같은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은 머리가 바닥과 충돌할 때 머리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학생 A, 헬멧을 착용하면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죠. A 틀렸네요. 자, B, 헬멧을 착용하면 충돌할 때 머리에 작용하는 충격의 크기가 줄어드나요? 헬멧을 착용하나 안 하나 MV로 떨어져서 0이 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충격량은 같고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평균 힘을 줄이는 겁니다. 자, 학생 C, 헬멧이 머리를 보호해주는 원리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니까 자동차 사고 시 에어백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원리하고 같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6번 2021년 11월 고1 통합과학 20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 B가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한 후 같은 거리를 이동하여 벽의 충돌에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 B가 기준선을 통과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시간축과 AB에 대한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서로 같다. 얘도 역시 WS501 문제네요. SS 면적이 같습니다. 충격량이 같다라는 거죠. 자, 보기 봅시다. 벽과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서로 같다 했는데 지금 AB는 충격량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같죠. 근데 둘 다 충돌 후에 멈췄습니다. 그럼 충돌 후 운동량이 같죠? 그럼 운동량 변화량 같으려면 충돌 전 운동량도 같아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요. 질량은 A보다 B가 크다 했는데 자, A의 질량 모릅니다. 그래서 MA라고 두겠습니다. 자, B의 질량 몰라요.
MB라고 두겠습니다. A의 속도 모르죠? VA, B의 속도 모릅니다. VB.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충격량이 같아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서 MA VA하고 MB VB 충돌 전 운동량이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속력이 다르다면 속력이 빠른 쪽이 질량이 작겠죠. 속력이 느린 쪽이 질량이 크고 그래야지 운동량이 같습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보면 같은 거리를 가요.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칩시다.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그러면 A는 언제 도달했느냐? 이때 도달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충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벽과 벽에 도달한 시간이 13초예요. 근데 B는 15초입니다. 이쯤 돼야지 이제 힘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골인한 거야? A가 먼저 골인했죠. 그러면 누가 속도가 더 빨라요? A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럼 질량은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운동량이 같으려면. 아니면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됩니다. A의 속도는 L을 TA 동안 간 거고요. B의 속도는 L을 TB 동안 간 겁니다. 근데 TA, TB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요? TB가 더 크죠. 그러면 VA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 시간을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 시간들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고 충돌 시간은 또 이겁니다. 얘랑 얘가 충돌 시간이에요. 힘을 받는 시간. 어쨌든 질량은 A보다 B가 큽니다. 그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딱 봐도 누가 더 커요? 누가 힘이 더 커? B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B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B보다 A가 크대서가 틀렸죠? 근데 객관식은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주관식은 딱 봐도 B가 더 크니까 B가 크다 이렇게 서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면적이 같잖아요. 면적이 같은데 평균힘 곱하기 충돌 시간, 평균힘 곱하기 충돌 시간 요게 같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 TA하고 델타 TA는 다른 겁니다. 이때 TA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A가 힘을 받는 시간, 요거 이 델타 T는 B가 힘을 받는 시간 이거예요. 그럼 요 둘을 비교해 보면 델타 TA보다 델타 TB가 작죠. 델타 TA가 더 크죠. 그러면 힘을 비교해 봤을 때 A보다 B가 받는 평균 힘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마지막 17번 문제. 2022년 3월 고2물리학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0.5kg인 장난감 자동차 A가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기억. 0.5초일 때 A의 속력 물어봤는데요. 0.5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의 곱이죠. 그래서 0.5kg 곱하기 V 이렇게 되겠습니다. V는 5분의 3이니까 0.6m/s 맞죠? 다음 니은 1에서 2초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 구하는 방법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평균힘 곱하기 시간, 힘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의 변화량 나와 있죠? 1에서 2까지 운동량이 요만큼 변합니다. 그래서 0.1만큼 변하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0.1N초가 되겠습니다. 자,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 2.5초까지를 제가 F2라고 둘게요. 1에서 2초까지를 F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식은 하나밖에 없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할 때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충격량을 플러스로 맞춰볼게요. 자, 이 자동차가 카페트를 지날 때 운동량 떨어지죠? 속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방석하고 부딪힐 때도 속도 줄어들죠?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할 거예요. 하고 자 1에서 2초일 때 그리고 2.2에서 2.5초일 때 각각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식을 쓸 겁니다. 그럼 이거는 F1 곱하기 1에서 2초니까 시간이 1초죠. 그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자 얘는 F2 곱하기 시간이 얼마예요? 0.5초죠. 이거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나중 운동량이 1에서 2초니까 0점인데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 0점이고 얘는 마이너스 0.3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얘는 멈춰니까 0이 되고 마이너스 0점이니까 0.2가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F1, F2예요. 그래서 F1은 그냥 0.1입니다. 근데 F2는 0.5분의 0.2죠. 그러면 얘는 5분의 2니까 0.4 뉴턴이에요. 그럼 0.4 뉴턴은 0.1 뉴턴의 몇 배죠? 4배죠. 그래서 기니 피그가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충격량 7페이지 18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2022년 3월 고2물리학원 19번 문제고요.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각각 동일한 속력 V로 운동하다가 A는 벽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B는 벽과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3mm이다. 그림 나는 AB가 벽과 충돌하는 순간부터 A와 B가 각각 벽으로부터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A가 5S, B가 S 이렇고요. 그다음 벽과 충돌한 후 A의 속력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을 썼었죠. 이 경우에는 이제 요 A와 B에 대해서 그 식을 써야 되는데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식을 쓸 때에는 방향을 이제 부호로 표현하기 때문에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지 왼쪽을 플러스 할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힘을 받는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충격량을 플러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A, B 모두 벽과 충돌하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죠? 예,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왼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이제 충격량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A의 경우 되튕겨 나오는 속력을 물어봤잖아요. 예, 벽과 충돌한 후 A의 속력을 VA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튕겨 나왔을 때 이쪽 방향으로 VA가 되겠죠. 그럼 A에 대해서와 B에 대해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식을 써 보겠습니다. 요 밑에다가 좀 쓰도록 할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격량이 플러스가 되게끔 좌표축을 설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의 충격량은 플러스 5S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얘가 튕겨 나와서 왼쪽으로 VA의 속력으로 갑니다. 그러면 질량이 3m이니까 3m VA가 운동량의 크기가 되겠고 방향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3m VA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돌전은 오른쪽으로 3mV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mV가 되겠죠. 이처럼 되튕겨 나오는 경우에는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두 운동량을 더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르죠. 이런 그 무협 영화나 무술 영화 같은데 보면 이게 그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펀치를 때릴 때 팍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팍 이렇게 하죠. 그 이유가 이게 그냥 자 보세요. 이렇게 주먹을 그냥 친 경우에는 그냥 MV가 0이 돼 버려요. 근데 주먹을 친 다음에 탁 빼면은 MV가 MV로 이렇게 튕겨 나오면 EMV가 되잖아요. 그래서 충격량 자체가 커지는 아주 물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결국에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와이를 네. 예, 있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충돌 후 운동량과 충돌 전 운동량을 더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좀 큰 상황이 되고 있죠. 자, B의 경우에는 이제 충격량이 S죠.
이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되는데 나중에는 얘는 멈췄습니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 0이죠. 철수 아니고요. 예. 그리고 처음 운동량은 MV로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MV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MVA 더하기 3MV가 되고요. 얘는 MV가 되죠. 자, 이 경우 와이카노. 야, 그 댓글이 많네. 그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이 수업 초중반에 왜 이리 부산스러워요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는 울산인데요라고 이렇게 댓글을 가려고 했다가 안 했습니다. 그거 다 하셨으면 완전 리스펙. 예, 그 달려고 하다가 그 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럴 순 없잖아. 바로 구독자 100명 상이야. 제목 적어주세요. 그걸로 다 쇼츠 미만.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근데 좀 약간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안 했었습니다. 선생님 구독자 1친 뭐예요? 만들어주세요. 그게 뭐야? 구독자 어떻게 부르는지. 그런 거 없는데. 쌤 이거 만들어주세요. 혹시 이런 오키도키 어때요? 오키도키. 쌤 처음에 안녕 오키도키. 지금 오늘 이거 녹화한 거 올릴 건데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제일 빨리 되는 거 올려. 자, 오키도키 5. 자, 5가 되죠. 나누면. 자, 위에서 아래 거로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위에 있죠. 예. 아니면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S 대신에 MV를 여기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도 뭐 상관없어. 그게 더 편하죠, 사실은. 이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계속 나누는 방법을 써왔으니까 그냥 요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왜 갑자기 나오노? 3MVA 더하기 3MV 나누기 MV 이렇게 해서 M이 날라갑니다. 이렇게 날라가고 결국에 5V는 3VA 더하기 3V 이렇게 되니까 3VA는 2V가 되죠. 포켓몬스터네요. 예. 그래서 VA는 3분의 2V가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두 상황에 대해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식을 부호에 맞게 잘 쓰면 해결이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19번 문제입니다. 2022년 6월 고2 물리학원 2번 문제고요. 그림은 이불 먼지떨이를 이용하여 이불에 있는 먼지를 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불에 있는 먼지를 터는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요거는 그 관성의 법칙, 즉 뉴턴 제1법칙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정지했던 먼지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불을 털면 이불만 움직이니까 먼지하고 이불 사이에 결합이 끊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먼지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자, 기억. 육상 선수가 스타팅 블록을 밀어 출발하는 것은 작용 반작용이죠. 육상 선수가 스타팅 블록을 뒤로 밀면 스타팅 블록이 육상 선수를 앞으로 밀어서 동그라미 치면 안 되지. 이거는 뉴턴 제3법칙이니까 틀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틀리고 아니고 뉴턴 제1법칙과 관련된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X를 친 겁니다. 예, 기억이. 이건 뉴턴 제3법칙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는 제1법칙, 관성의 법칙과 관련된 현상만 골라야 되죠. 컵 위에 종이를 치면 종이 위에 놓인 동전은 정지 상태에 있다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자리에 있다가 밑에 받치고 있는 종이가 없으니까 떨어집니다. 이거는 정지했던 동전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관성과 관련된 현상 맞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면 정지했던 승객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에 대해서는 뒤로 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지했던 승객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관성에 관련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잘못 표시되어 있죠? 예, 답이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4번이 답입니다. 예. 편집상의 실수입니다. 유리수 아니고요. 예. 무리수였나요? 예. 실수였습니까? 예.
20번 2022년 11월 9일 통합과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머리 보호대, 다른 선수와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고요. 안전띠, 급정거할 때 승객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 이건 관성 때문이죠. 움직이던 승객이 계속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걸 방지하는 거고요. 범퍼는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찌그러지면서 운전자가 MV로 가다가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길게 해주죠. 자, 기억. 머리 보호대는 충돌할 때 머리가 받는 평균 힘을 줄여주죠. 그러니까 발이 MV로 날아오다가 머리랑 부딪혀서 0이 되는데 머리 보호대가 있으면 그게 발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줄여주죠. 맨머리로 받아도 MV가 0이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머리 보호대가 있으면 그 시간이 길어지죠. 충격량은 같은데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평균 힘이 줄어드는 예입니다. 그다음 기억은 관성으로 설명되죠. 이게 승객이 계속 움직이려고 하니까 자동차는 속도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비해서 이제 앞쪽으로 쏠리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다음 디귿. 자동차가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받은 충격량은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작아진다 했는데, 충격량은요 힘과 시간의 곱이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돼서 커집니다. 그리고 범퍼가 있고 없고를 비교해봐도 MV로 가다가 멈추는 건 매한자이기 때문에 충격량은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래나 저래나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니 피그가 답이 되겠네요. 자, 21번 2022년 11월 9일 통합과학 20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3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후 A와 B가 V의 속력으로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과 2M이다. 그림 나는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그러니까 얘는 B입니다. B가 A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충돌 시간은 T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사실 오른쪽 그래프는 B가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지만 A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턴 제3법칙에 의해서 두 물체는 매 순간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가 받는 힘의 크기가 곧 A가 받는 힘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기억,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처음에 3mv였죠. 질량이 m이고 속도가 3v였잖아요. 충돌 후에는 mv가 되죠.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입니다.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크죠. 3mv는 mv보다 큽니다. 자, 나에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충격량이에요. 자,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평균 힘 곱하기 시간,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게 다행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요 면적 자체가 충격량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질량과 속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럼 B의 입장에서는 A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놓고 한번 해보면 나중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2mv입니다. 처음 운동량이 0이죠. 요게 바로 B가 받는 충격량이자 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죠. 자,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 평균 힘의 크기를 F바라고 하고요. 식을 세워보면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도 요 힘이 일정하다라고 보고 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럼 그 힘이 평균 힘이 됩니다. 그럼 충돌 시간은 힘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보면 0에서부터 T까지 힘을 받죠. 이 T가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T는 운동량의 변화량 2mv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뭐 2mv 빼기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바는 T분의 2mv가 되겠죠. 그래서 니D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2023년 3월 고2 물리학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안전에 대한 글이다. 자동차 충돌 사고가 일어날 때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은 잘 찌그러지지 않게 함으로써 자동차의 앞부분은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보다 더 잘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사람을 보호한다. 자, 충돌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받는 충격량이 같을 때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MV로 가다가 충돌하면 결국에는 0이 되죠. 이렇게 같을 때 자동차의 앞부분이 찌그러지며 힘을 받는 시간을 길어지게 하여 자동차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감소시키겠죠. 왜냐하면 이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요. 요거는 평균 힘과 시간의 꽃과 같죠. 그런데 이제 얘는 일정해요. 얘는 일정한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평균적으로 받는 힘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거는 틀렸죠.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은 자동차가 받는 충격량은 자동차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이거는 이제 이 단원의 이제 핵심이 되는 그 관계식입니다. 그다음 에어백도 니은처럼 힘을 받는 시간을 길어지게 해서 사람이 받는 평균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니 피그가 답이 되겠다. 네. 자, 넘어가서 23번 2023년 3월 고2 물리학원 1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각각 속력 1m/s, 2m/s로 등속도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하여 정지한다. 그림 나는 A, B가 벽에 충돌하는 순간부터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충돌 전 A, B의 운동량은 서로 같고 B의 질량은 1kg이에요. 그럼 B의 질량은 1kg으로 나와 있습니다. A 질량은 모르죠? 근데 충돌 전 운동량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MA 곱하기 1이고요. B의 운동량은 1 곱하기 2입니다. 따라서 A의 질량이 주어진 거와 마찬가지죠. A의 질량은 2kg이 되겠습니다. 충돌 전 A의 B의 운동량이 같다라는 정보로부터 A의 질량을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A 틀렸네요. 2kg이다. 그다음에 A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충격량의 크기 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죠? 평균 힘 곱하기 시간,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그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뭘로 구하면 되겠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면 되겠죠? 둘 다 0이 되었잖아요. 2였다가 0이 되었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2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구하면 얘가 힘을 받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면 나중에는 정지했고요. 처음 운동량은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2 뉴턴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맞고요. 충돌을 하는 동안 평균 힘의 크기, B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네요. 그럼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은 B가 받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속력이 완전 0이 될 때까지 시간이죠. 0.1이죠. 그래서 0.1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죠? 얘는 2 뉴턴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B가 받는 평균 힘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 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니만 맞아서 이쯤이 2번이 답이 돼야 되는데 2번이 답이 오묘한 문제였다. 예. 동그라미 2는 뭐예요? 동그라미 이건 뭐야? 그 빼기식 적으실 때 이 앞에 있는 저 동그라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0, 0, 0. 아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렇죠? 예. 마이너스 방향. 단위가 뉴턴 초인 이유는 뉴턴 초가 결국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하고 같아요. 근데 보통 충격량을 물어볼 때는 그 충격량의 의미를 살려서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뉴턴 초라고 쓰고 보통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운동량을 물어봤을 때는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으로 쓰고 보통은 그렇게 씁니다.
그게 바꿨어도 사실 뭐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체로는 그래도 그 물리량의 의미를 살려서 단위를 씁니다. 자, 우리 그 연습 삼아 A가 받는 평균임도 구해볼까요? 자, A가 받는 평균임은 요거 곱하기 얼마여야 돼요? 0.2 해야 되죠.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0.2분의 2니까 얘는 10N이 되겠네요. 10N이.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겠다.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5일 통합과학 6번 문제고요. 다음은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야구장에 있는 푹신한 재질로 만들어진 펜스는 공을 잡기 위해 달리던 야구 선수가 곧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펜스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선수를 다치지 않게 보호한다. 옳은 것은 기억. 자, 동그라미 기억. 푹신한 재질로 만들어진 펜스는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선수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은 아니죠. 어차피 펜스가 있으나 없으나 MV로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0이 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데 평균적으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충격량 자체는 있으나 없으나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기억. 푹신한 재질로 만들어진 펜스는 충돌할 때 선수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은 맞죠. 혹은 충격력의 크기를 줄여준다. 합력의 크기를 줄여준다. 이렇게 하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달리던 야구 선수가 곧바로 정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 달리던 속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 뜨거! 예, 이제 아 뜨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2024년 3월 고기물리학원 14번 문제입니다. 예,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라서 아 뜨거.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B가 수평면과 나란한 책상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한 후 책상면을 떠나 수평면에 도달한다. 책상면에서 A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고, 이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AB가 책상면을 떠나는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각각 L, 2L입니다. 요건 이제 앞선 단어하고 융합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져졌잖아요. 그럼 이 둘의 낙하 시간은 같을 거예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 A가 L만큼 갔는데 B는 2L만큼 갔어요. 그러면 A의 속도가 V라면 B의 속도는 2V가 되는 거죠. 2V가. 근데 여기가 책상면에서 A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어요. 운동량의 크기가. 그러면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B의 질량이 M이면 A의 질량은 2M이면 되죠. 그러면 운동량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물어보겠죠. 책상면을 떠난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같죠. 왜냐하면 연집 방향으로는 속력이 0인 상태로 출발합니다. 같은 높이니까 동일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책상면에서의 속력은 B가 2V고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V입니다. 그럼 2V는 V의 2배이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질량은 B가 M이에요. A는 2M이죠. 그러면 M은 2M의 2배가 아니고 2분의 1이죠. 예. 그래서 니만 맞으니까 이쯤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융합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내용을 다 배웠죠. 그렇으니까. 자, 26번 2024년 3월 고2물리학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범퍼카에 대한 설명이다. 범퍼카는 서로 부딪히면서 놀 수 있는 놀이기구이다. 충돌할 때 범퍼카가 받는 충격량은 범퍼카의 기역의 변화량과 같다. 기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운동량. 요게 이 단원의 핵심이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때 고무로 된 범퍼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죠. 길게 하여 범퍼카에 작용하는 평균의 크기를 감소시킵니다. 요게 이 단원에서 이제 충격을 줄이는
힘을 줄이는 평균 힘을 줄이는 방법을 이제 문장으로 쭉 풀어서 쓴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27번 2024년 3월 고2 물리학원 18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0초일 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 수평면과 나란한 일정한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하는 모습을 나는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V이다. 6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제 요 그래프에다가 제가 속력을 따로 써볼게요. 처음에 얘가 정지 상태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럼 0초일 때 속력은 0이었습니다. 철수아니고요. 그다음에 2초일 때 속력은 V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6초일 때 속력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얘를 V6, V6이라고 제가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얘의 질량은 모르죠. 그냥 M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둔 이유는 우리가 이 단원에서 써야 될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 같다. 그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충격량을 면적으로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그냥 삼각형 면적은 그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략은 이런 거예요. 자, 0에서 2초까지의 충격량은 2초일 때 운동량 빼기 0초일 때 운동량입니다. 그리고 0에서 6초까지의 충격량은 6초일 때 운동량 빼기 0초일 때 운동량이에요. 물론 2에서 6초로 해도 됩니다. 2에서 6초일 때 면적은 6초일 때 운동량 빼기 2초일 때 운동량인데, 근데 그거보다는 요 전체를 하는 게 편한 게 0초일 때 운동량이 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잡는 것은 두 가지 구간이에요. 0에서 2초 동안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랑 같다는 식 쓸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 6초 동안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랑 같다는 식 쓸 겁니다. 물론 0에서 2초 하고요 2에서 6초 사이로 식을 두 개 세워서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약간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풀리긴 해요. 자, 그럼 0에서 2초까지의 충격량은 면적이죠. 그럼 0에서 2초까지 면적 구하면 됩니다. 0에서 2초까지 면적 얼마죠? 3이죠. 그래서 그리고 얘는 저 오른쪽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그럼 얘는 3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에요. 그럼 0에서 2초니까 2초일 때 운동량 빼기 0초일 때 운동량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초일 때 운동량 빼기 0초일 때 운동량 하면 돼요. 그럼 2초일 때 운동량은 MV가 되겠죠. MV. 질량 곱하기 2초일 때 속도. 자, 0초일 때는 질량 곱하기 0초일 때 속도인데 0초일 때 정지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0에서 6초 해볼게요. 자, 요 삼각형은 면적이 3이에요. 요 삼각형 면적이 4 곱하기 3 나누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6입니다. 6. 그러니까 총 면적이 얼마예요? 9죠. 9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되는데, 요게 6초일 때 운동량 빼기 0초일 때 운동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6초일 때 운동량은 M 곱하기 V6죠. 그리고 0초일 때 운동량은 0입니다. 그러면 얘를 나누면 되죠. 나누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밑에 있으니까 밑에 거 나누기 위에 거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럼 9 나누기 3 하면 3이죠. 예. 3은 V6 나누기 V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V6는 3V가 되죠. 포켓몬이 아니네요. 3V.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결국에 두 구간을 잡아가지고 충격량은 운동량에 변하는 것 같다라는 식 세워서, 이때 이제 기준이 되는 V가 들어가는 식이 하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V6가 들어가는 식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립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고1 통합과학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가 물건을 보호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로 물건을 포장하면 물건이 충격을 받아 멈출 때까지 니은이 길어져서 물건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 니은으로 적절한 것은 시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니은은 맞습니다. 충돌 시간은 동그라미 니은으로 적절하죠.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는 물건이 충격을 받아 멈출 때까지 물건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죠. 충전재가 있으나 없으나 mv의 운동량을 가지던 물체가 0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갖지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이는 이런 예가 되겠고요.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 예로 자동차의 안전장치인 에어백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푹신푹신하거나 잘 찌그러지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와 관련된 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29번 2024년 10월 9일 통합각 20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B가 벽에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B의 질량은 각각 2mm이다. 그림나는 A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B가 벽과 충돌하는 시간은 각각 t, 2t이고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AB가 서로 같다 했네요. 그럼 이 면적을 S라고 하면 SS 해서 WS501 문제가 되겠네요. 충격량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 말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상황이고요. 근데 충돌은 전부 다 멈췄습니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려면 충돌 전 운동량도 같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의 속도가 V라면 B의 속도는 2V가 되면 운동량이 같겠죠. 이런 것들 물어볼 겁니다. 기억.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SS로 같죠? 면적이 같다 했으니까 이건 공짜백이죠. 다음 벽과 충돌하기 전 물체의 속력은 A는 V죠. B는 2V죠. 2배가 아니라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런 거 실수 안 하려면 이렇게 집어넣고 문장을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게 이제 실수를 안 합니다. 자,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했는데, 자, 평균 힘의 크기를 각각 FA, F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 대한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A는 충격량이 S죠. 네. S는 뭐 정확하게 해볼까요? 예. 왜냐면 소수형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왼쪽을 플러스로 두고 이게 세워보면 S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거든요. 잠깐 뭐 구해라 했노? 미안하다. 이거 할 필요 없죠. S는 당연히 같은 거고 평균인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얘는 뭐 그럼 좌표축 플러스 잡을 필요도 없네. 얘는 이제 요거 받는 힘을 FA라고 하면 얘는 FA 곱하기 T가 되겠네요. 요 B는 똑같은 충격량이 FB 곱하기 2T가 되겠네요. 요 두 개 같잖아요. 요 두 개 같다라는 것은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거죠.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A가 받는 평균임 FA는 2FB가 돼요. B가 받는 평균임은 FB가 되고요. 그럼 FB는 2FB의 2분의 1이죠. 역시 또. 그래서 또 이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1번이 답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틀렸다는 게 확실히 보이는 게 딱 봐도 평균임이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근데 이대로라면 B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사실 대충 봐도 이렇게 틀린 거죠. 이렇게.